우리 인민에게 보다 훌륭하고 문명한 문화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 끝없는 혼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순간 뜻에 떠받들려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는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이 일떠서서 기쁨과 낭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도 평양의 풍치수류한 능라도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유원지 건설 구상을 펼치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의 문화휴식토로서의 면모를 손색 없이 갖추도록 건설 전 과정을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풍치수려한 여기 능라도 지구를 인민이 웃음 넘치는 종합적인 유원지로 꾸려주시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2년 한 해에만도 5차례나 찾아오셨습니다. 건설 중에도 찾으시고 완공을 앞둔 날에도 찾아오시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모든 것이 만점짜리로 되어야 한다는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을 심어주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날들에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건설 중에 있는 불비한 계단을 따라 물 미끄럼대 정점에까지 오르시어 건설 전반과 관련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대동강 바람에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에서 건물들을 잘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도 주셨습니다. 심혈과 정을 보호 릉나도를 우리 인민 누구나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라곤의 섬으로 전변시켜 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한 사랑의 세계를 전하는 혁명 일화들은 이곳 정업원들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나 정담아 부르는 룽라이민연지라는 이 부름에도 경야는 총비성지 순간인민관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유원지 건설장을 찾으신 경야는 총비성지께 한 일꾼이 유원지 건물들의 현판을 친필로 모셨으면 하는 간절한 청을 드렸습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경야는 총비성지께서는 룽라도 지구에 종합적으로 이름을 달아야 할 것 같다고, 그러나 유원지 명칭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들이 제가끔 생각해낸 이름을 두드시며 잠시 생각에 잠겨 계시던 경야는 총비성지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바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순간 인민관을 놓고 보아도 룽라 인민연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건축물의 형식뿐 아니라 매 요소가 다 세계적 수준에 올라서게 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상의 수준을 담보해야 한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순관 인민관에 의해서 어머니 우리 당이 근로인민에게 선물로 안겨준 릉라인민 유원지는 사회주의 만년 제부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경의하는 총비성지를 모시고 우리 유원지 진공식이 진행된 2012년 7월 25일 그날의 감격이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성지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한이 넘친 모습을 기쁨 속에 보아치면서 선조로 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성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우러르면서 그때 우린 건설장을 찾을 때마다 만점짜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하나하나의 시설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쓰던 인민사랑의 숭고한 자학들이 뜨겁게 되새겨졌습니다. 물밀금들을 바라봤으며 사람들이 이것을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무더운 삼복절에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다기능 물놀이장으로 선생 없이 완성시켜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였습니다. 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이 모든 봉사활동의 지침으로 되고 있는 릉라인민 유원지로는 지난 10여 년간 수백만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인민의 기쁨에서 이 세상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찾으시며 자유로운 오보이의 다심한 손길로 보살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여러 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대동강반을 따라 현대적으로 일도선 문화정서 기지들에서는 복받은 인민의 기쁨과 낭만의 노랫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일치단결하여 부흥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 세대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석도전 청년덜격대 관리국의 일꾼들과 덜격대원들도 전 세대 청년 덜격대원들처럼 중려대상 건설에서 힘있는 건설 부대로서의 위력을 높이 떨쳐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석도전 청년덜격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조직해 주시고 군병칭도 지어주신 청년덜격대입니다. 1975년 1월 이 청년 사업을 맡아보고 있는 하늘권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철도 전기와 공사와 대기념비적 창조물 건설들을 맡아 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들으시고 사로청에서 청년덜격대를 조직하여 이를 번때 있게 해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조직하는 청년덜격대는 이전과는 달리 한 대상 건설물이 끝나면 해산할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면서 군대와 같이 종교화된 덜격대, 또 충분한 기술적 수단들을 갖추고 만년대계 창조물들을 일도세우는 가장 유력한 덜격대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로 조직되는 청년덜격대는 정전과는 달리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만큼 그 이름도 특색 있게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년덜격대의 이름을 석도전 청년덜격대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1975년 2월 16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는 석도전 청년덜격대의 충성의 골기 모임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먹청꽃 만세를 외치며 장엄하게 흐르는 석도전 청년덜격대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50년대의 우리 청년들은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횃불을 들고 내외 원수들의 반혁명적 책동을 짚으시기 위한 투쟁에 앞장섰으며 그 신념의 계주봉을 이어받은 1970년대의 청년 전이들인 석도전 청년덜격대원들은 당이 지펴준 횃불을 지켜들고 기적과 위헌의 탑을 높이 쌓아갈 것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석도전 청년덜격대가 맡은 첫 공사 과제는 평양 마동 사이, 희천 고인 사이, 철도전기화 공사와 구장 8원 사이 새철길 공사였습니다. 그때 우리 석도전 청년덜격대원들은 기존 관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걸려야 한다던 12,000여 입방이나 되는 토량을 단 한 달 동안에 처리하면서 철길로반을 닦아 나갔습니다. 사리온 육군에 중량 레루를 설치할 때도 50m나 되는 이 큰 레루에 침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통째로 옮겨놓는 이 대담하고 통기 큰 작전을 벌여 공사 속도를 3배나 앞당겼습니다. 결성된 지 5년 만에 12개 대상에 천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전기화 공사와 새 철길을 건설해서 나라의 소송 문제를 푸는데 크게 이바지한 덜격대원들은 인민대학습당과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한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일도세우고 북부 철길과 같은 어려운 공사들을 훌륭히 해제킴으로써 우리 당에 커다란 기쁨을 드렸습니다. 들끓는 건설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덜격대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도전 청년 덜격대원들은 모두가 당에 충실한 동무들이라고 높이 내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조국당 방방곡곡에 훌륭히 일도선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마다에는 청춘의 기백과 열정으로 감높은 위원을 새겨온 석도전 청년 덜격대의 충성과 애국의 땀방울이 뜨겁게 스며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서포지구 세거리 건설을 우리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시면서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시대를 대표하고 역사에 남는 이윤을 창조하는 청년들이 기기와 투쟁 정신이 전 세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이 우리 새세대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살아 높뛰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창조한 전 세대 청년들이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아로새겨온 석도전 청년대국대의 깃발을 대화 앞에 펄펄 신하며 우리 당이 응대한 대건설 구상을 실천으로 받드는 데서 앞장에 서겠습니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풍족히 먹이 시려 마음쓰시며 크나큰 러거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대규모 과일 생산 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고산 과수 종합농장의 과수밭들에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복숭아 추리 수확이 한창인데 보시다시피 작년 대비에 작황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과일 농사도 광농사입니다. 우리 작업반이 올해 봄철부터 시작해서 가지 자르기, 봄철 밑거름 시비, 약 뿌리기를 비롯해서 모든 육농 공정들을 과학기술이 여기대로 진행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복숭아 수확을 1.2배 더 준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운종을 담아 싣고 달려온 과일 수송대가 원산시에 도착했습니다. 올 과일들은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 타가소와 유치원 등에 공급됐습니다. 지금 문명하고 정서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는 속에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에서 다양한 형식의 록화 방법을 받아들여 일터와 생활 환경을 보다 문화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단위 록화 사업에서 특징적인 것은 원림 경관 요소들의 조형 예술성과 관상적 효과를 더욱 살리면서도 생태 환경 개선에 유리한 수정들로 경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열 설비 보급사에서는 록화 면적이 제한된 조건에서 원림 구획들을 정하고 그에 알맞는 나무들과 꽃감목들을 배치해 줌으로써 부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록화 사업의 조형적 특성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조업 당시 수삼나무와 웅냉나무 몇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용도업적 단위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기업소를 원림화, 수림하기 위한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연구도 하고 전문 단위들과 도움도 받으면서 원림 조성 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건물과 도로 연선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는 하초구역을 조성하고 생산 건물 주변에는 과일나무들을 심어가지고 과일나무 구역을 조성했습니다. 관리 사업에서 그 물보장, 관수 체계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물 수집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물 원천을 구것으로 해가지고 방울식 관수와 이거 분수식 관수를 도입해가지고 나무와 꽃과목들의 물을 충분히 보장해줘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내 록화 방법들도 이처로워지고 있는데 제한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자연 환경과 실내 공간을 조화롭게 결합시켜주는 다양한 실내 장식 효과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두림 식물들을 이용한 벽체 장식에 인공 폭포와 같은 자연적인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평양 교회국장식당의 실내 록화 경험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실내 록화를 시작한 지는 3년 됐습니다. 제일 먼저 택한 거가 점란인데 점란에 전점이 많습니다. 두림식으로 되니까 벽면 장식을 우선 다 해주고 공기 정화에 좋고 이 점란 한 그루가 이게 방을 이제 다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번식 속도가 더 빠릅니다. 공중으로 다 올라갔는데 이 작은 공간에다 우리가 많은 화분을 이용하고 우리가 3년 동안에 이제 몇천 그루의 점란을 지금 번식시켰습니다. 여기다 관리하면서 보면 이제 채양 조건이 기본입니다. 보다시피 유리로 지금 천정 지붕을 막았으니까 이제 채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너무 셀 때는 이제 우리가 막으로 한 번씩 막아주고 밑에서 이제 자라는 식물들에 한해서는 내두로 이제 그 빛을 보장해 줍니다. 관상식물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가는 데 맞게 포도나무와 사과나무를 비롯해서 열매 관상식물들의 재배와 보급에 힘을 놓고 있는 중앙식물원 관상식물 상점의 봉사자들입니다. 우리 식물원에서는 사과나무, 포도나무, 복숭아나무를 비롯해서 관상적 가치로뿐 아니라 열매까지 달리는 것으로 해서 보다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열매 관상 식물 재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일나무라 하게 되면은 야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화분에서도 과일나무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게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과나무만 놓고 봐도 화분에서 3년 자랐는데 이렇게 열매가 달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달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꾸는 열매 관상 식물들의 가지수는 사실상에 불가하지만 앞으로 그 가지수를 더 누려서 인민들의 문화정수 생활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의학자들이 국내에 박쥐한테서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들 중에 하나인 라뜨게 13ALF로 명명된 이 바이러스는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서식하는 박쥐들한테서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해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 감염이 단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지만 각성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발견과 관련해서 학자들은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모든 후과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와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왁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일이 전 세계적인 기상 관측일에 가장 무더운 날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날의 지구 평균 기온은 17.01도씨로서 2016년 8월에 기록됐던 16.92도씨를 초월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35도씨 이상의 열파가 지속됐고 북아프리카에서는 근 50도씨의 기온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의 여러 지역도 혹심한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인 남극 대륙에서도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남극 지방에 있는 온화한 연구기지에서는 8.7도씨의 기온이 관측됨으로써 7월의 최고 기록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결코 경축해야 할 일이 아니며 인간과 생태계에 있어서 사형 선고로 된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올해에 세워질 신기록들 중 첫 번째 기록으로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기후변화가 엘니뇨 현상과 합쳐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동부 여러 주에서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폭풍이 미주리주, 오하이오주, 켄터키주, 일리노이스주 등을 휩쓸어 비행기 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으며 21만 4천 채 이상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지됐습니다. 3일 현재 약 9천만 명이 폭풍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우박과 회오리바람을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서 피해가 확대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상 태양빛 발전소 건설이 적극 장려되고 있습니다. 수상 태양빛 발전소는 저수지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理想적이라고 합니다. 태양빛 전지판을 물 위에 설치하면 토지를 절약하면서도 태양빛 전지판의 지나친 가열을 막아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수지에 물이 증발되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상 태양빛 발전소와 수력 발전소의 결합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35년에 가서는 태양 에너지가 가장 효과적인 자연 에너지 원천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재령과 신계를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초론을 비롯한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 장풍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서흥과 신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더별 강수량을 보면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가 제일 많았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량강도와 라선시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4일경까지도 여러 지역에서 자주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이 예견되므로 농업부문에서는 논뼈에 뿌리 썩은 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학기술적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또 어제보다는 3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조기 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의 여러 지역과 평안남도 북부 지역 그리고 황해남도 서부 지역에서 5 내지 5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이 운산과 성원을 비롯한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청진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약한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동해 바닷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지역, 황해남북도 남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10 내지 40mm고 평양시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34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다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전과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